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강전의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선고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과보다는 글쎄요, 물론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본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어제 판결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김문기 전 처장 돌아가셨습니다. 본인과 내장동 사업에 대해서 함께 했었던 사람이죠. 네.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헛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모임이 이재명 개인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정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한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의원직은 사퇴를 하고 저 모임을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에 대해서의 어떠한 그 위치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재판에 있어서도 본인이 개인으로서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민주당이 당으로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계속 간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예. 저는 저런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정권 심판을 도와달라. 그런 말을 해야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직 사퇴까지는 뭐 본인의 개인 의견이지만 그 적어도 글쎄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어제 본인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납득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재판의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1심밖에 끝나지 않았지만 유죄라는 거 놓은 걸 갖고 사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민주당에서 비상 그 위원장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어제 재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재판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구성원 아마 다 절대 다수가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의 법정 두 번도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방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 좀 찍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어제 이 재판 자체가 본인이 지금 민주주의가 죽지 않는다, 이 나라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런 재판, 잘못된 재판이 결국 민주주의 위기고 대한민국 위기라는 부분을 본인이 입장에서는 강조하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럼 그 말씀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나온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예. 그러니까 투트랙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는 부분은 일단 이거 법적으로도 투쟁을 하고 네네. 또 하나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 투쟁을 하겠다는 뜻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뒤쪽에 방점이 좀 더 찍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발언을 보더라도 아마 본인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정권의 조기 종식, 퇴진 이런 부분에 아마 전략적 목표를 아마 확실히 두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예. 관건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생각도 지금 글쎄요, 뭐 민심 쪽을 뭐 두드리면서 전략을 바꾸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 부총장께서는 이거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장외 집회 첫 번째 집회에서요, 네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탄핵이든 하야든 조기 대선이든 대안의 봄은 올 것이다. 그 대안의 봄은 내년 5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거를 이제 대안의 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때부터 사실 그런 그 은큼한
속상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긴 속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네. 어제 이제 이런 판결가 나오니까 그게 더 노골화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파산을 했다. 왜냐하면 개헌 하나, 이게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일개 정치인의 정치적 부활과 정치적 야욕 달성을 위한 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예. 사실상 김민석 최고위원이 실토를 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미 그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제 전략적 파산을 한 상태인데 어제 이제 법정에서 그런 판결도 나와갖고요. 아마 이제 이른바 현타라고 하는데 그 충격도 굉장히 클 거고요. 예. 지금 저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는 거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가지고는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고 이런 장외 거리 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전복시키자. 근데 노골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은연적 표현밖에 못하는데 저런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국민과 네네. 저기에 동조할 국민이 과연 아주 저쪽에 골수 지지 말고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금 뭐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사법을 잘 들어보면은 마치 본인을 민주주의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와 등치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내가 대통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서 나라에 대한 혼란까지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재판 결과는 사실상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무슨 뭐 댓글 하나라도 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재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를 겁박하는 여론 조성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함의까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